미국에서 어쩌면 가장 인기가 많은 코미디언 중 한 명일 빌 버는 자신의 스탠딩 코미디 공연에서 결혼에 대한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결혼한 커플들 4쌍 중에 3쌍 정도 이혼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결혼을 하는 거야? 낙하산 4개 중에 3개는 바닥으로 고꾸라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줄에 서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재산이 반토막 나고 싶어서 안달이라도 난 거야? 그런 거야?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결혼에 대한 독설을 뿜어대던 그 빌버조차도 저 농담이 잊혀질 때쯤 유부남 행렬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 자신이 그렇게 매섭게 비판하던 어느 페미니스트 운동가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버가 자신만만하게 던져대던 그 질문은 이제 다시 저희에게,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사실 뭐 빌버가 낙하산 4개 중에 3개라고 말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혼율이 상당히 높고 또 상승하는 추세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해도 그래요. 지난 2020년에 결혼한 커플은 21만 쌍이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2020년 그 한 해 동안에만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했다고 해요. 50% 정도. 음.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통계를 살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다 스스로의 인생에서 주인공이고 자신이 그 통계 자료에 포함된 모래알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아무리 이혼율이 높아져도 진짜 빌버 말대로 이혼율이 75%까지 치솟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결혼을 할 거고 이혼이 자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영화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영화라는 대중예술에서 결혼은 그 자체로 해피엔딩의 상징이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의 이야기가 완결되는 구조였던 거죠.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결혼을 해피엔딩이라고 믿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피엔딩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죠.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삶을 공유하는 게 행복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바로 나 자신이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맞아요. 어찌 보면 개인주의적인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주체적인 방향으로 행복의 정의가 변환되고 있다는 거죠. 결혼에 대한 영화들의 관점도 함께 바뀌어 왔습니다. 한국 영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2001년 정도까지만 해도 많은 숫자의 한국 감독들 역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설경구 전도연 주연의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영화가 제가 자주 언급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흔남 흔녀들의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내 것 같은 아름다운 연애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 2002년이 되면 충무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결혼을 조명하는 작품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영화입니다. 더 이상 연애와 결혼을 아름답고 이상주의적으로 다루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빠삭하게 들어찬 한 남자와 여자의 게임 혹은 줄다리기로 연애와 결혼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이 관점은 어쩌면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 연희는 남자 주인공 준영과 소개팅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아주 구태의연한 대화를 나누고 구태의연한 데이트 코스를 답습하다가 어느 순간 술을 마시게 되고 잠까지 자게 됩니다. 만난 첫날이에요. 저희가 요새 이런 영화들이 좀 많네요. 파격적이죠. 네, 만난 첫날부터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지 못한 길이지. 네, 그리고 나서는 연애도 썸도 아닌 서로 좋아하긴 하는 것 같은데 결혼은 하지 않는 이상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영화에서 남자 준영의 직업은 대학교에서 영시를 가르치는 시간 강사로 나옵니다. 학생들에게 당돌한 대쉬를 받는 걸 보면 일단 외모는 네. 합격점이고 네. 그렇지만 경제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걸로 나타나요. 어쩌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준영은 스스로 결혼을 완전히 포기한 남자로 그려지는 면도 있습니다. 연희는 그런 준영과 서로의 욕망에 충실한 관계를 쌓아가면서도 때때로 준영과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 진짜 결혼은 눈 밑에 사마귀만한 점이 있는 어느 의사와 하게 돼요. 그리고 준영은 이 결혼식장에도 갑니다.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둘의 욕망은 계속 이어지죠. 준영이 갖지 못한 경제력을 갖게 된 연희는 준영에게 한강이 보이는 어느 옥탑방을 하나 얻어주더니만 거기에서 본격적인
신혼부부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합니다. 리버뷰야 리버뷰. 진짜로 백화점에서 신접살림 다 사다가 둘만의 공간을 꾸며서 소위 불륜 생활을 이어나가요. 연인은 2주에 한 번 준영을 만나는 날이면 사마귀 남편에게 오후 타임 영어 회화 수업을 듣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준영에게 온갖 요리를 해주고 동네 슈퍼 아주머니 앞에서는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주말 부부로. 네. 심지어 둘의 추억을 꾸준히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인화한 앨범까지 제작해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연희는 준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수록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아. 남들보다 약간 바쁜 느낌일 뿐. 두 사람은 콩나물 비빔밥 때문에 서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헤어지지만 결국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까지 다시 준영의 집을 찾는 걸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2002년 4월에 개봉한 이 영화는 관객 수 110만 명을 돌파해서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남자 배우 가무성 씨가 대한민국 영화대상 신인 나무상, 그리고 여자 배우 엄정화 씨가 백상 예술대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객 숫자나 수상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영화 이후로 한국의 대중예술이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꽤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영화를 한번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미혼인 두 남자 그리고 기혼인 한 남자와 함께요. 유아 감독의 2002년작 결혼은 미친 짓이다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말하게 듣기 심리상담센터 이 선생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또 이제는 점오야. 언제나 저희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항상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 어떻게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네요. 아니 한 에피소드 지났을 뿐인데 네. 너무 빨리 저를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가 약간 좀 지금 네. 사막의 오아시스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셋이서 녹음하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된 것 같지 않아요? 노팅힐이라는 너무 높은 언덕을 지나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쳐요. 이 선생님 어떻게 저희 한 달 반, 2달 정도 만에 뵙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보다는 조금 덜 바쁘게. 맞아. 네. 그때 정말 바빠 네. 보이셨었는데. 순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다음 달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난번 올드보이 우리 같이 방송했던 녹음 그랬죠.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에피당 네. 5번 이상 오. 반복해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약간 조색친 같은 조색친이 그게 뭐죠? 그 나는 나는 솔로에 솔로에서 아주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셨던 관심을 받기를 좋아. 자기 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시는 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상 선생님이 근데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네네. 반복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두 분이 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은 조금 제 말은 조금 떠 있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이게 준비해온 말에 너무 집중해서 내 말만 이야기를 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시 들어보니까 네. 조쿠나 셰프가 네. 말을 정말 잘했는데 네. 제가 이게 제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아. 뭔가 이게 좀 호응을 해주고 오. 그랬어야 됐는데 아하. 뭔가 약간 뭐라 그래야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처럼 이게 첨언을 하자면 하고 네네네.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예, 약간 이게 제가 성급하게 좀 왜요? 두 분 조쿠나 싸우시고 셰프 그러면서 정 이야기를- 들고 하는 거지. 뭐. 아니 이게 네. 저희가 3년 차인가요 이게? 그쵸. 벌써 2년 일단 차인가? 차는 3년 차죠. 3년 이제. 차잖아요. 2년을 향해서 네.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우리의 그 시작점이었던 네. Before Sunrise 하고 나서 네. 이런 얘기를 녹음해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게 좀 어색하다. 후회가 되고 어색하고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한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전 포기를 했거든요, 그걸. 근데 이제 어. 이상 선생님이 정확히 제가 했었던 그 멘트를 그 거의 길을. 그 과정을 복귀하고 계시니까 네. 이제 곧 내려놓을 때까지 저희랑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아요, 너무. 근데 저도 하시는 생각 있잖아요. 왜냐면은 저도 조 셰프가 얘기를 할 때 때로는 저도 제가 다음에 할 멘트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못 감아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편집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많은데 아마 비슷한 걸 느끼셨던 게 아닌가. 근데 이 선생님이 나와주시면 전 너무 좋은 게 전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네. 이렇게 제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사실 그래서 제가 많이 모시자고 좀 오늘은 푸시를 많이 드렸었어요. 오늘 이 영화의 경우에는. 세 명이 하면 네. 더 많은 노력이 그대로 이제 배가 돼야 되는데 네. 약간 두 명이 조금 이제 딴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 대학교 조별 과제 때도 이게 딱 눈치 보고 좀 정말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으면 약간 텐션 낮아지는 뭔가. 프리라이딩을 좀 하려고. 아니 그런데 이제 네. 그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네, 고르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 그 미혼자 두 명이 네. 기혼자인 그렇죠. 저를 두고 아니 뭐 다른 영화도 괜찮을 텐데 아, 왜 그쵸, 하필 다른 영화도 결혼은 괜찮지. 미친 짓이다. 저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모신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그 모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최대한 코너로 몰아보자. 맞아. 이런 생각. 최대한 짜낼 수 있는 걸 많이 짜내보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한데 이 영화는 사실 결혼이라는 이슈가 엮여 있다 보니까 저희 둘이서 얘기하면 그렇죠. 너무 좀 그 비전문가들이 말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너무 느낌이- 멀리서 떠드는 느낌인 거죠. 평소에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둘 다 결혼 안 한 남자들이 그리고 또 결혼 정년기가 아닐 정도로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약간 못한 느낌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 못했죠. 이게 저도 이게 결혼을 한 번밖에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약간 아쉬우신가요? 초보예요. 한 번밖에. 한 번밖에. 맞아. 그 결혼 초보라는 말은 되게 그렇죠. 와닿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고른 이상 이거는 이 선생님이랑 같이 셋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름대로 저희 나름 그 입장을 정해서 오셨던 건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우리가 소개 글에서 읽기도 했지만 네, 뭐 영화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2002년에 나온 작품인데 네. 2022년에도 그 문제 의식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심화됐죠. 네. 그래서 그래갖고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 선생님의 왜냐면 미혼자 두 명만의 이야기뿐이 아니라 네, 실제로 결혼을 한 사람이 그렇지. 정말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좀 맞아. 알고 싶고 네. 우리는 뭐 마냥 미친 짓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치, 우리 안 해봤으니까 아직까지는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 아니야? 미친 짓이라고 듣고 싶은 거야. 네,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오늘 어디까지 내려놓으실 생각이세요? 참고로. 이 네. 영화가 2002년에 개봉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가 제가 아마 대학교 1, 2학년이었을 텐데 네. 그렇죠. 네. 두 분 이거 극장 가서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극장에서 보지는 않았고. 저는 심지어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음. 네. 이번에 처음 저는 보셨군요. 이번에 처음 아, 봤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저랑 같이 이번에 네, 네. 이제 둘이는 같이 영화를 봤는데. 원우 씨랑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처음 봤어요. 그것도 어떤 스터디 카페에서. 음험한 퀴퀴한 스터디 카페에서. 저도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그 VHS로 봤었거든요. 음. 그 극장에서 보셨었어요? 아니, 극장에서 봤어요. 네네. 그때 이제 영화를 보면서 네. 결혼에 대한 편견이 좀 이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영화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올드보이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이게 꽤 충격을 받은 아,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딥한 느낌이 그치. 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 영화가 네. 그 다루고 있지 않은 이면에 그렇지만 분명히 문제 의식이 도사리고 있다가 네. 조금 이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좋겠는데. 그게 20년 뒤에 나온 게 퐁퐁남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 사막이 설거지론 이런 거. 뭐 이런 이게 것들 너무 단어가 사실 퐁퐁남이며 설거지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극적인데 너무 자극적이고 위험한 단어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그 문제의식도 조금 조심스럽게나마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은 하거든요. 2000년도 초반에 이미 모계사회와 네. 관련 모계사회로 이제 다시 모계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약간 그런 언급들이 좀 이게 신문에서 자주 나오기 네. 시작했던 때고 그러면서 이제 대릴사위가 네.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남자들이 어허. 이제 이렇게 느끼는 어떤 사회적인 불안 네. 이런 것들이 좀 이게 대두됐던 맞아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자인데 뭐 전업주부를 한다든지 뭐 그렇죠. 그런 류의 얘기들이 이제 고정된 성 역할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관념들이 많이 해체되기 시작했던 때가 아닌가. 1회피를 지금 하면서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 네. 각자 이제 다 삶같이 좀 살아가지고 그냥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박물관 같아. 그냥 바로 하면 그냥 2002년의 이야기를 그냥 바로 재생되고 한국 그 역사의 어떤 아카이브인 거죠. 저희는 지금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같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록하고 있는 거야 이 역사의 순간들을. 좋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결혼식장에 갔는데 소설가 김훈 선생님께서 주례를 하셨던 식장이었어요. 그 김훈 선생님이 주례사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이란 사랑을 생활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철없는 사람들은 해낼 수 없는 어른의 일이고 매우 현세적인 일이죠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뭔가 이 말에 약간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로 들어가 보면서 미혼남과 기혼남들끼리 함께 영화도 발굴하지만 우리가 각자 스스로를 한번 또 서로를 발굴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눈빛이 한번 빛났죠? 네. 오늘 시간. 우선은 이 영화에 나오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두 남녀 주인공에 대한 발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